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정기기사 실기 모의고사 풀이를 14번부터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유접점 회로를 베타 논리합 회로라고 한다. 이 회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1번, 2번, 3번, 4번 지문을 이 그림을 보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논리 회로를 그리라는 문제이고요. 논리 회로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하냐면 일단 이 유접점 회로를 보시면 A와 B바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렬은 AND를 뜻하죠. AND는 직렬이고요. 논리 곱입니다. 또한 A바와 B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출력값이 이렇게 오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병렬로 되어 있죠. 연결이 병렬로 되어 있는데 병렬은 오화이고 논리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논리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력값은 x겠죠. 그리고 a와 b가 있을 거고요. 일단 직렬이니까 직렬은 AND였죠. 그래서 AND를 여기다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또 반대편도 AND가 들어가게 되겠죠. AND를 이렇게 두 개 그려주고 이 각각의 출력값들이 서로 병렬로 합쳐져 있으니까 오화 게이트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 출력값이 오화 게이트로 들어가도록 그리면 됩니다. 이제 입력 쪽을 그릴 건데 입력을 보니까 한쪽의 AND는 A와 B 바가 만났죠. 그래서 B의 입력은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A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이 위에 지금 A가 들어와 있죠. 이제 B 바와 직렬로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논리 곱이죠. AND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을 이렇게 써서 이 B 입력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B 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이 돼서 직렬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B와 A 바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이 되겠고요. 여기는 B가 들어와 있으니까 A 바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A의 입력이 이렇게 내려와서 낫 게이트를 통해서 A 바가 이 아래에 두 번째 AND 게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첫 번째 AND 게이트고요.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지금 그린 것처럼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2번 논리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도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논리식을 써야 하냐면 여기서 직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ND는 직렬이고 병렬은 오화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직렬이기 때문에 AND인데 AND는 논리 곱이죠. 그래서 A 곱하기
B바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A바에 곱하기 B가 될 거고요. 이 두 개는 병렬이었기 때문에 병렬은 논리 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얘는 x 출력값이 갖는 논리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곱하기를 정리하면 x는 a b바 플러스 a바 b가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진리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진리표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진리표 같은 경우도 여기다 작성을 해보면 00일 경우가 있고요. 0, 1일 수도 있고 1이고 B가 0인 경우도 있고 둘 다 1인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이 그림에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A가 0일 때는 A 접점은 동작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A 바인 B 접점, A의 B 접점은 0일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으니까 그냥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돼서 쭉 타고 내려오는데 마찬가지로 B도 0일 때는 동작을 A 접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B 바도 B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위에 A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출력값인 x는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A는 0이고 B가 1인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가 0일 때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연결이 될 거고요. B가 1일 때는 이 A 접점이 붙으면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B 접점은 떨어지면서 또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죠. 구성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x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a가 1이고 b가 0일 때의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일 때는 a 접점이 이렇게 닫히겠죠. 그리고 연결이 될 거고요. b가 0일 때는 b 접점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A의 B 접점은 1이 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끊길 겁니다. 그리고 B는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 접점이기 때문에 얘도 동작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X의 값이 이어져서 1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A, B가 1 값을 띌 때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일 때는 A 접점은 이렇게 붙겠죠. 접점이. 그리고 B 접점은 떨어질 거고요. 떨어져서 끊어지고 여기는 붙고 마찬가지로 B가 1일 때는 여기가 붙고요. 여기도 떨어져서 끊기게 되죠. 그래서 x는 결과적으로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어를 적어주시면 진리표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베타 논리합 회로는 진리표를 보면 a와 b가 서로 같은 수일 때, 둘 다 00이나 11일 때만 출력값을 0을 갖는 그런 회로를 베타 논리합 회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때만 1의 값을 갖죠. 그래서 진리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번의 타임 차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진리표를 보고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푸시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같을 때만 0이었고요. 서로 다를 때 출력값이 1이 되었죠. 그래서 A가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1이고 색칠이 되어 있지 않으면 0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를 때는 1의 값을 가지니까 이 부분은 색칠을 해주시고요. 서로 같을 때는 0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 표시는 0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림은 안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알려드리려고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답안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공백으로 내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도 세 번째 경우도 A가 0이고 B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15번은 답안지의 그림은 옥내 배선도의 일부를 표시한 것이다. 기역과 니은 전등은 A의 스위치로, 디귿과 리을 전등은 B 스위치로 전멸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각 배선에 필요한 최소 전선 가닥수를 표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배선 실체도를 그려서 푸시면 손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스위치가 있고요. B라는 스위치가 있겠죠? 여기가 A라고 하고요. 여기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올 거고요. 전등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등을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스위치로 전등을 켜는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등이 이렇게 있고요. 스위치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통해서 이 전등을 전멸시키려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전원이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전등으로 가고요. 하나는 스위치로 가고 이제 스위치에서 전등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스위치가 연결이 되었을 때 전등이 점등되겠죠.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부분 전원에서 스위치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먼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이어준 선을 이렇게 전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부분은 일단 선이 이어졌죠. 이제 스위치와 전등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B 스위치로 한다고 나와 있었죠. 문제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B 스위치에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A 스위치에서 A 스위치는 분홍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A 스위치에서 기역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스위치부터 전등까지 선을 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이 전원부터 전등까지의 선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등에 다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귿으로 들어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까지 하시면 전부 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닥수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들 보이시죠? 이 부분들은 다 전부 다 전선관입니다. 전선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간다거나 뭐 이렇게 간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전부 다 이 전선관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렸던 것과 같이 이 B에서 나온 게 이렇게 가지 않는 이유가 전선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최종적으로 가닥수를 한번 세어보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제가 각각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의 가닥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죠. 여긴 두 가닥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 여기도 두 가닥, 이것도 두 가닥. 스위치 쪽은 세 개죠. 세 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림의 표기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두 가닥이고요. 여기도 두 가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이고요. 여기도 두 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세 가닥이었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가닥수는 다 체크를 했고요. 답에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토대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5번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1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림 크기가 커서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상 4선식의 22,900 볼트의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이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표준 심벌을 사용해서 도면을 완성하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표를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에 1번부터 10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 심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표를 통해서 이 심볼들이 어떤 명칭을 갖고 있고 용도 및 역할들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헤드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PF가 되겠죠. 이렇게 PF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케이블 헤드는 CH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3번은 MOF가 되겠죠. 여기는 MOF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피레기죠. 그래서 피레기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컷아웃 스위치죠. 이건 COS에서 나가고 끝에 전압계가 달려있죠. 그러면 여기는 PT가 들어가겠죠. PT입니다. 그리고 PT와 전압계 사이에는 6번, 이 6번은 전압계용 전환계폐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심볼을 갖고 있는 VS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계랑도 엮여 있고요. 여기 트립 코일을 통해서 지락 계전기, 여기 부분은 OCR이 되겠죠. 과전류 계전기가 달릴 거고요. 과전류 계전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CT가 되겠죠.
CT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CT고요. 8번은 OC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아래에도 2번이 있네요. 아까 2번은 파워 퓨즈였죠. 똑같이 파워 퓨즈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하가 따로 없죠. 이 부분은 SC가 되겠습니다. SC는 전력용 콘덴서를 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고요. 여기는 동력용 변압기가 돼야 되는데 심볼이 그려져 있지 않죠. 이 부분은 T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 심볼은 옆에 이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겹치시면 TR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빈칸을 한번 채워봤고요. 그 다음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면에 채워 넣었던 심볼들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표를 미리 작성을 해 놓았고요. 이 작성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번에 달려있던 심볼은 CH라는 약호를 갖고 있고요. 케이블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및 역할로는 케이블의 종단을 단심인 옥내선 또는 가공선에 접속할 때 수용 지점의 입상 부분에 사용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번입니다. 2번은 PF였죠. PF는 전력 퓨즈를 뜻하고요. 용도 및 역할로는 회로 및 기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MOF였고요. MOF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LA였죠. LA는 피레기를 뜻하고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고 그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PT가 되겠습니다. PT는 계기용 변압기를 뜻하고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에는 VS고요. 전압계용 전환계 패기를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3상 회로에서 각 상의 전압을 한 개의 전압계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입니다. CT죠. CT는 변류기고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OCR인데요. OCR 같은 경우는 과전류 개전기라고 하고요. 과전류에 의해 동작하고 차단기의 트립 코일을 여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SC고요. SC는 전력용 콘덴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TR이죠. TR은 변압기를 뜻하고요. 교류 전압 및 전류의 크기를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지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부터 4부까지의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